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레르니타나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레르니타나는 아탈란타의 운영 방침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노려 골을 넣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칸드레바와 디아도 무득점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다른 1, 2선들의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이기도 하다. 제한적인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골을 넣어줄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근래 10경기만 놓고 보아도 26실점을 허용했다. 상대가 라인을 올려 강한 전방 압박으로 맹공을 취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량 실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어서 아탈란타는 가스페리니식 전술을 통해 라인을 올려 상대를 압박하고 볼을 빼앗아 득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줄 듯하다. 물론 에너지 레벨에서 극명한 차이를 이룰 수 있겠지만 아탈란타가 한두 시즌 정도의 기간으로 닭공을 펼쳤던 것이 아닌 약 8년간 이러한 형태의 축구를 구사하는 상태기에 하위권 전력을 잡아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아탈란타가 에너지 레벨에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상대의 단기 득점 페이스를 고려했을 때 실점의 여지는 현저히 떨어진다. 즉, 어웨이 전력의 단독 득점 가능성 또한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의 승리로 아탈란타가 로마를 더욱 바짝 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탈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엑셀시오르 대 네이메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엑셀시오르는 라인을 올리지 않고 선수비 후 역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페럭과 람프루, 듀이베스틴의 단기 득점 페이스도 준수한 상황이다. 이들을 통해 원정 경기력이 좋지 않은 네이메언을 제압할 가능성을 보고 있을 것인데 더군다나 박스 안에서의 밀집 수비는 페예노르트와 아약스전처럼 상위권 전력과 맞붙어도 실점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갖췄다. 이번 경기에서의 선방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네이메어는 엑셀시오르가 라인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볼을 소유하고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가와 로버, 한센 등 1, 2선 단기 득점 페이스는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상대가 후반 실점이 잦은 점을 보았을 때 후반전에 강한 네이메언의 득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엑셀시오르가 상위권 전력을 맞이해 의외의 일격을 가하는 것을 보았을 땐 네이메언의 치중된 득점 가능성이 아닌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겠다. 여기서 상대가 롱볼 위주의 대응으로 득점을 터뜨리는 데 약점을 안고 있는 만큼 엑셀시오르의 근소한 우위를 점해보는 게 좋아 보인다. 엑셀시오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펠은 근래 무패 행진을 통해 잔류를 확정 지은 전력이다. 올리세와 마테타, 아예우 혹은 슐럽으로 이루어지는 팰리스판 삼각편대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에이스 에제는 무릎 부상으로 인해 출전 가능성은 다소 희박한 상황이다. 마테타가 있다고 해도 측면에서 휘저어주는 그의 이탈은 뼈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자연스럽게 득점력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이어서 맨유는 1, 2선 자원들의 강한 전방 압박을 동반하고 볼을 빼앗았을 때 빠른 공격 전환 과정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팰리스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지 않는 팀이기도 하다. 효율적인 운영 방침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지공을 펼치더라도 상대 수비진을 제압할 수 있는 1, 2선을 갖추기도 했다. 반면 높은 라인 유지에 의한 역습을 맞이해 실점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맨유의 높은 라인 유지에 의한 실점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맨유는 실점하더라도 이를 따라 잡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난타전 양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팰리스의 후반 집중력 부재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맨유의 경우 오히려 후반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 많다.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난전을 벌이더라도 맨유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우디네세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디네세는 루카와 사미르지치, 페레이라 등의 단기 페이스만 놓고 본다면 극도로 부진한 건 사실이다. 다만 상대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배후 공간 노출에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역습 한 방을 통해서 한 골 정도의 대응 가능성을 점친다. 또한 상위권 전력을 상대로 역습을 통해 승리를 따낸 전적도 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빨 빠진 호랑이 나폴리를 상대로도 유효타를 먹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어서 나폴리는 상대의 선수비 후 역습을 타파하기 위해 오시멘과 흡이차, 폴리타노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디네세가 무게 중심을 찾추고 박스 근처에서부터 시작되는 수비 블록은 상위권 전력도 애를 먹는데 제 아무리 나폴리의 화력이라 해도 상대 수비에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뒷공간 노출에 의해 실점하는 경우도 자주 보였다는 건 불안 요소일 수 있을 것이다. 우디네세의 단기 득점 페이스가 좋은 건 아니지만 나폴리가 안고 있는 약점을 감안한다면 대응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다만 난타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우디네세의 수비지향적인 운영 방침과 나폴리가 이를 뚫어내고 승리를 따내는 능력이 부족해진 상태라는 점을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릴 때 올림피크 리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은 데이비드를 필두로 제그로바와 야지치 등 1, 2선의 단기 득점 페이스는 상대와 큰 차이가 없다. 리옹의 화력에 맞부름 놓더라도 결코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릴이 근래 10경기 동안 8실점을 먹힐 정도로 실점 관리에 구멍이 난 상태라는 점은 아쉽다. 상대의 화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의 실점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어서 리옹은 릴과 난타전을 벌일 공격진은 갖췄다. 라카제트와 오브라이언, 누아마와 톨리소 등 1, 2선의 단기 득점 페이스는 준수하다. 이들의 화력이라면 충분히 상대의 골망을 흔들 수 있겠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7위 이상의 상위권 원정 경기만 놓고 보면 6전 1승 1무 4패라는 초라한 성적만 거뒀고 리그 최다 실점 부문 2위에 놓일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리옹이 지니고 있는 실점 관리 능력이나 뒷심 부족을 보았을 땐 제 풀에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클러치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릴이 기어코 승기를 잡아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본다. 릴 승리를 추천합니다.